처음에 간디학교 졸업하고서는 그 버킷리스트를 적었거든요. 버킷리스트 적었는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성적이고 막 그랬는데 뭘 좋아했냐면 거울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거울 보면서 막 스토리를 지어서 막 얘기를 하고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때 뭔가 뭐 하고 싶니 물어봤을 때 연기하고 싶다라고 툭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면서 아, 하고 싶은 거구나 연기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이제 부산에 극단에 계셨는데 그 극단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극단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됐어요. 한 1년간 하면서 무대도 서고 네, 그렇게 활동을 극단에서 좀 했어요. 네. 처음 하게 됐을 때는 마냥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보고 하고 싶었던 거니까 되게 신나서 했는데 되게 그 학교에서 간디학교에서 접하지 못했던 뭔가 상하 이 수직 관계나 그리고 폭언, 욕설 뭐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처음 뭔가 쇼크를 경험하면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막 이게 뭐지? 나는 이런 걸 당해서 화가 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동안에는 계속 이게 뭐지? 왜 날 이렇게 대하지? 약간 이 상황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 극단에서는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상하 이 수직관계를 벗어날 수 없겠다 해서 여기 계속 있는 것보다는 좀 연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연기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입시를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냥 연기를 하면 뭐라 구려 라고 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구리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연기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버려 이런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구려 다시 해 이러니까 뭐가 구리다는 건지 어디가 어떻게 구리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나는 약간 구린 인간, 잘못된 인간 뭔가 계속 잘못되는 인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입시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살을 빼야 되고 외모를 바꿔야 되고 막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뭔가 말라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뭐 얼굴도 되게 갸름해야 되니까 보톡스를 맞아라 뭘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되게 이유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나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경험자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되게 확고했어요. 그건 정말 막 제가 바꿔서 막 항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네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저도 그래서 살을 막 빼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예뻐진다라는 말을 되게 칭찬처럼 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그걸 해야지 예뻐지고 연극을 할 수 있는데 예뻐진다는 말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뻐진다니 뭐 약간 이렇게 저도 계속 했던 것 같고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예전에는 그냥 다 아름다워 보였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속으로 이 사람은 이렇네 라고 외모 평가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외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연하게 참아야 되는 것 힘들지만 견뎌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한테 말했을 때 당연히 그렇다. 사는 게 당연히 그렇고 그걸 견뎌야지 너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당연히 그래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당연히 그래라는 말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더 좋은 학교를 보내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세상이 그래라고 한다면 그럼 굳이 내가 바뀔 이유도 없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살던 아주 힘들었던 때부터 그냥 그대로 쭉 살았으면 됐지 뭐 바꿔야 되고 우리 세대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간편하게 핸드폰을 발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원래 세상이 그렇다면 그래서 너무 다니다가 너무 제가 황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무가치한 인간 같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완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내가 막 이렇게 힘들었던 곳에서 벗어나니까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지점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되게 질문을 해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기를 또 하게 됐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를 유럽으로 가든지 외국계 학교를 한번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유럽에 있는 학교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뭐 어떻게 하다 찾게 돼서 거기를 이제 가보게 됐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1년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아쉽게도 약간 사기 그런 느낌. 돈만 많이 내는 약간 사기치는 학교였던 것이죠. 네. 그랬답니다. 매일매일 연기 연습이 끝나고 매일매일 카페든지 어디든지 가서 혼자 밤마다 울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연극이 끝났는데 그 뒤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살아보자고 약간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어떻게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길로 약간 들어가게 된 거죠. 저를 살리고자. 제가 그 독일에 유학을 1년 정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컨택 댄스라고 접촉으로 인해서 즉흥 댄스를 하는 게 있거든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근데 그걸 배우면서 저가 되게 아이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무의식 중에 그 춤을 통해서 내 깊은 내면의 아이를 만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되게 놀고 싶어 했었는데 못 놀았구나 이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전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를 계속 만나는 작업이. 그래서 이 작업을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와서 몇몇 친구들한테 그 작업을 소개를 해주고 같이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런 거를 해야겠다. 이런 활동을 해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힘들 때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숨통이 트이게 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자금, 돈. 이런 걸 운영하고 싶으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을 빌릴 수 있어야 되는 게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제 능력을 벗어나서 돈이 있어야 공간을 빌리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못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 거예요.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그걸 펼쳐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 아, 그러면 우선은 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근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 언니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액세서리를 또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더니 같이 그러면 의류랑 액세서리랑 뭔가 사업을 해보지 않을래 해서 내년에는 아마 거기에 좀 중점을 두면서 돈을 좀 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뭔가 좀 마련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